별도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시상식 과정에서 충분히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서신 분은 김원영 선생님이십니다. 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이시고요. 주로 종교교육 쪽에 전공을 하시지만 한국계 종교교육이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한국불교학회의 실질적인 부처라고 이야기 들어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교 활동에 활발하신 분입니다. 김원영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문강 선생님께서 앞에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셨죠. 근데 사실은 수상소감은 수상소감으로 끝나지 않죠. 학문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학문적인 수상소감을 지금부터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발표 외에 하는 건가요? 이거 그냥 발표하는 거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탄화스님 탄신 100주년 때 그때 탄화기념박물관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제목이 탄화학의 골수와 종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화학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탄화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과연 21세기에 한국의 사상가가 누가 있느냐. 원효학이 있고 퇴계학, 율곡학, 다산학이 있는데 유교에 한정하지 않고 불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방면에 통체적으로 조명해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탄화 스님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탄학을 연구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문은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때 6년이 지났지만은 그때의 심정으로 다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화 스님의 학술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탄화 스님의 사상을 확충해야 된다. 확이충지다. 넓히고 다시 채워서 그 근본 사상을 활용해서 현대에 맞는 학문으로 더 점차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때의 그 박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해서 제가 탄화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나름대로의 그 박사 논문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좀 핵심 부분들을 오늘 잠깐 정리를 표로 그냥 해왔습니다. 그래서 15쪽에 보시면은 탄화 스님의 핵심 사상은 역시 회통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탄화 스님 말씀에 인간은 결국은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분별 의식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인 태극으로 우리가 말하는 무심 일심으로 회통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인간의 과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석사 논문 때는 유교의 중용, 중화 히로이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위지화라. 히로이락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 하고 일어났을 때 절도에 딱 들어맞는 걸 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중국과 한국의 선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국의 감산덕청 우익지유, 한국의 성철스님, 탄화스님 네 분을 비교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그래서 이 중국의 감산 우익, 우리나라 성철 탄화스님 봤을 때 가장 폭이 넓고 허용하는 범주가 넓은 분이 탄화 스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탄화 스님은 일심이문, 지신론의 일심이문을 가지고 이 유교의 중과 화를 가지고 대치를 놓으면서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로 중화를 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일심으로 회통시킬 거냐. 어떻게 태극을 깨친 걸 각이라고 한다. 탄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양변에 놓일 수 있는 대대 구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탄화 스님의 사상을 정리하면 15쪽에 있는 도표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 학술이 뭐냐? 화엄경이다. 탄화 스님 사상 그겁니다. 유교에 이기론이 있는데 화엄 4법계, 2법계, 4법계, 235의 법계, 435의 법계가 있는데 유교의 혹은 서양 철학의 아주 가장 깊은 거라고 해봐야 235의 법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를 2로 바꾸면 2기론이 되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서 화엄에는 435의 법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화엄의 435의 법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435의 법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연기법의 최고봉은 화엄의 435의 법계 아니겠느냐. 근데 그 435의 법계마저도
임제 제3구에 비할 것 같으면은 제3구 법문에 불과하다. 어느 문자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엄의 사성구에 묻게마저도 떠나는 것이 바로 선이요. 그것이 근본으로 아까 본문에 나오셨던 마음 십자, 성품 성자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타노스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은 성자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성자리. 그래서 그게 16쪽에 성자리라고 타노스님 역대 모든 그 저술과 본문 가운데 성자리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성이니 진성, 자성, 본성, 각이라든 시공강이 끊어진 자예요. 우주의 핵심체다. 그 다음에 현존 1년 이 기면 이전의 소식이다. 49년 설법하고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는 것이다. 중용의 그 다음에 주역의 통체일태극, 주역의 사무사, 시경의 사무사, 노자의 천하무, 장자의 혼돈, 이런 모든 것들이 선종의 최초 일구자, 원상법문, 그 다음에 화엄의 청정법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성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천부경의 시무시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성자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노스님은 선에서 그 성자리를 가지고 전체를 회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타노스님이 회통하고 있는 그 근본 내용은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이 불교의 선과 교라고 하는 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끌어모아서 유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선에 있다. 그래서 선사라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품 성자 하나 가지고 엮을 수 있는데 인간이 언어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있음의 세계로는 화엄의 사성무의 법계고 생각이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면 성품 성자 하나로밖에 될 수가 없다. 그게 선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보시면 그걸 전부 다 도표로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사교를 회통한 거라고 했는데 아까 타노스님 미국에서 법문하셨던 내용의 3교 회통에 다 나오셨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법문에 다 하셨던 거에 기독교까지 다 집어넣어서 제가 4교 회통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존심양성이다, 수심연성이다, 명심견성이다 하는 거에다가 기독교에는 이 허심수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타노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려서 기독교 성경을 한문본으로 봤다. 이거 한문본으로 봤는데 요즘 본문보다 옛날 번역이 더 잘 돼 있다. 허심자 복이 하니 천국이 내 기국자야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비일허자를 써놨단 말이에요. 옛날 선교사들이. 그게 번역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허심이라고 하는 거나 여기에 명심이라고 하는 거나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기독교도 근본은 마음 비우는 거 아니냐. 근데 기독교는 자꾸 말을 바꿉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했다가 영성이 가난한 자에게 다 바꿔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옛날 번역이 더 좋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만법기일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도 그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뭐냐? 생각 끊어진 자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회통해가지고 사교회통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근본은 선과 화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17쪽에 타노스 스님의 저술 목록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노스 스님이 17쪽에 밑에 말씀하셨던 게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1982년에 생시에 스님 저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쭤봤더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76권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16종 76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장자가 나왔죠. 연가집도 새로 했죠. 그 다음에 삼교 평심론, 이용론, 현종론은 원래 초발심 자격문에 붙어 있었는데 이걸 따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심 삼론이라 해서 교립출판사에서 새롭게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따로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저술이 뭐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책도 본인의 저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의하셨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도 저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나온 사후에 나온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부도 그와 같은 측면을 볼 때는 스님이 저술 숫자에 포함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다 보면은 총 20종 80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타노 스님의 저술 목록이 총 몇 권이냐 했을 때 다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번에 한 번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록을 다 정리를 했고 제가 박사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0권 80종 양장으로는 44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탄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타노 스님 연구할 때 우리 과제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쪽입니다.
탄원 스님의 가나선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서장이라고 하는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그게 뭐라면 사기를 붙이셨어요. 딴 데는 사기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다른 모든 분의 주석을 어떤 걸 정으로 하고 어떤 걸 조로 했다. 꼭 주석 2개 이상씩 쓰시면서 다른 분의 주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장에 대해서는 여기는 내가 사기라고 씁니다. 뭐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저기 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나의 종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선에 가장 자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탄원 스님. 그래서 이 서장에 대한 이 스님의 병입 사기라고 했는 이 서장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탄원 스님의 가나선에 대한 연구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탄원 스님이 하남 스님한테 무슨 화두를 받았는지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각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문자 화두 받으셨다는데 아직까지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그 탄원 스님은 하남 스님한테 화두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원 스님의 동생이신 스님인 인호 스님 계셨잖아요. 인호 스님이 그 하남 스님한테 화두를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탄원 스님도 분명히 화두를 받으셨을 텐데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61년도에 말이죠. 법보원에서 선문연송 현토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책이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선문연송에 현토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게 발견된다 그러면 아주 고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문연송의 30권에 대한 번역이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의 현토만 봐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묵조명을 강의하셨어요. 스님은 가나선언과 묵조선에 우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든지 참선에는 우열이 없다. 관법에도 괜찮다. 그러나 관법이라고 하면 대승관법을 말하는 거죠. 연가집 같은데 능엄 그 원각경 같은데 이런 관법들을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선만이 옳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넓게 참선을 보셨다. 그래서 묵조에 대한 연구도 탄원 스님의 사상이 묵조선 강의한 것들이 발굴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강의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탄원 스님의 핵심은 말이죠. 여전히 화엄경이라든지 사교 사집 같은 데에 번영에 있는데 이걸 낱낱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원 스님이 직접 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탄원은 지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거는 역사 이래로 있었던 주석에 없는 말 그리고 다른 주석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가 이거는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탄원은 지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놓으십니다. 그게 탄원 스님의 독창적인 주석이다. 이 사교 사집 대교까지 있는 것 중에 이걸 다 끌어보면 스님의 교학 사상이 완전히 드러나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 화엄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화엄경을 간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화엄학 연구소가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이 써놓은 모든 책들을 보는 윤독회, 그 다음에 독서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광대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탄원 스님을 연구할 수 있고 탄원 스님 사정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교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원 스님의 이 금강경, 원각경 이런 강의 테이프가 다 남아 있어요. 우리 소호당 선생님이 다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음성 파일을 가장 좋은 소리 파일로 만드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음성을 좋게 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책으로 녹취를 해서 다 보면서 전 국민이 편안하게 불교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강원이나 선원이나 모든 대중들이 예전에 한문 그 강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리산 쌍계사 근처에 말이죠. 섬진강 쪽에 탄원 스님이 쓰셨던 최초원 선생님 비문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 탁본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탄원 스님은 공발기단 석궁기치라 공자는 이 발단을 열으셨고 석가는 말이죠. 그 궁극에 다 하셨다. 최천 선생이 유교와 불교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회통의 대가로서 최천 선생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경주채 씨 여기 계시면 꼭 저기 하셔서 비문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비문에 아마 멋진 글들이 있고 탄원 스님의 상교회통 사상이 기가 막힌 게 그게 나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노장 연구하시는 분들 노자 도덕경 31가, 장자 32가의 중국 주석을 다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노장의 그 주석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신 건데 내가 100가의 주석을 인용하지 못해서 책을 안 낸다라고 해서 남겨뒀던 걸 지금 이제 원고가 나와서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노장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 사상가들에 대해서 연구가 얼마나 비교해서 되느냐. 스님이 146회에 걸쳐서 본인의 주석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주석 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위해서 말이죠. 김일부 선생의 정의역이 5천자가 안 됩니다. 노자 도덕경처럼 노자 도덕경 5,000원인데 그 정도 되는데 이거 타너 스님 연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타너 스님 미래 예견 그냥 예언하신 거 아닙니다. 완벽한 역학적 베이스 아래에서 정역에 대해서 완전히 연구하시고 나다 쓰신다는 걸 제가 정역 8년 연구하고 알았습니다. 이거 연구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역 연구를 해서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을 연구하고 앞으로 한국의 역학을 우리 불교에서 이 화엄과 이 역학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가터를 복원하고 있는데 김제금산사하고 이 타너 스님의 생가터 기념관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말이죠. 한국 미륵 사상의 본 고향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화엄학과 정역학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타너 스님은 화엄과 정역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26쪽에 보시면 이 문왕 8개, 복귀 8개, 문왕 8개, 정역 8개가 있는데 정역 8개에 비로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문왕 8개는 9까지밖에 없어요.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존에 보는 역학과 달라지게 되는 형태가 생깁니다. 1부터 9까지 하고 1부터 10까지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무국수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계는 아직까지 부족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이 1이 시작이 양수고 10이라고 하는 음수가 마무리를 짓고 가운데 숫자는 5와 6이 됩니다. 가운데 숫자는 양이 완전히 평등해지는 세계가 되지만 문왕 8개까지는 1도 양이요, 가운데 숫자 5도 양이요, 9도 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의 형태로 아주 기울어진 세상이 된다. 이것이 뒤바뀌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게 타너 스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10수가 등장한다는 것은 화엄은 10법계입니다. 화엄은 전부 10조, 10행, 10회양, 10지. 그렇죠? 전부 10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엄학하고 정역하고 같이 비교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정역에 보면 김일부라고 하는 계룡산에 계셨던 어른이 육아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지막 결론이 용화세월입니다. 정역이 만들어낸 세월의 마지막, 역학의 마지막 결론은 용화세월이에요. 미륵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엄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묘각이 미륵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때 이제 타너 스님의 사상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쪽에 보시면은 도표가 하나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상대사의 일승법계도고요. 하나는 64교의 순서 방위도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이제 타너 스님의 화엄과 그 다음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회통하신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확충하는 겁니다. 타너 스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봐내는 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의상조사의 법성계의 법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64개의 궤도하고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 64개 궤도가 건계, 공계부터 해서 미제계, 기제계, 미제계로 끝이 나는데 64개의 궤도 안에 나타나는 궤의 순서 돌아가는 것이 말이죠. 태극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성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운데가 법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법성원형 무이상에서 쭉 이렇게 돌아가죠.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쪽 위로 좌하에서 좌상, 우상, 우하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불의 부동 명이 불 이렇게 법 밑에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는 구도를 보면 이게 산태극, 수태극, 태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극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처음은 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불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로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법으로 이어지면서 돕니다. 그래서 우리 탑돌이 할 때 세 바퀴 우유삼작 할 때 다시 돌고 하는 걸로 나와 있듯이 구례부동 명의불 해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원운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역 64개는 어떻게 되냐? 건께 공께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 하경이 되면 함께로 하경이 시작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괴가 뭐냐면 기재괴입니다. 63번째 괴.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완성됐다. 이게 기재괴입니다. 근데 64번째 괴는 미재괴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재괴가 되면서 다시 건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선이 되지 않고 원의 운동이 됩니다. 법성원용부의상에서 구례부동 명의불로 나오는 구조랑 이 건괴 공괴에서 함께가 됐다가 기재괴 미재괴로 돌아서 다시 건괴로 돌아오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화엄의 53 선지식 미륵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례부동 명의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너의 선지식인 문수에게 가라. 그 다음에 보현보살에게 가라. 그래서 다시 110개의 성을 돌아온다는 얘기가 55개의 성을 돌아와서 간다는 얘기가 그와 같은 것처럼 주역과 의상대사의 법궤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묘사에서 이련 스님이 의상스님을 상정미의 1년족이다 그랬습니다. 소태 국맛을 보는데 다 먹을 필요가 있냐? 고기 한 점 먹어보면 되지. 의상조사 책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법궤도 하나 보면 의상조사의 경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랬던 말처럼 이 하나가 그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오척신, 우리 몸 오척신에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타너스님이 말씀한 역학과 화엄의 회통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쪽에 나오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타너스님은 불기를 쓰실 때 2500 몇 년 이런 불기 안 쓰셨어요. 무조건 3000년 불기를 쓰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지금 2900년대 불기로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말이죠. 어디입니까? 1956년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남북방 불기가 다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불기를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56년도에 가가지고 갑자기 남방 불기로 바꿨습니다. 2500년대 불기로 내려갔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6년도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한국의 대표 스님이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은 1949년에 모택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시작됐어요. 종교는 아편입니다. 그게 뭐 대표자를 가서 불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북방불교의 대표자가 한국, 중국이 빠졌는데 일본이 가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뭔가 모종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대표가 가서 했을 경우에 2500년 불기를 했었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일본에는 말이죠. 진무텐도라고 신무천황의 즉위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BC 660년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천황의 불기가 지금 불기대로 하면 천황이 부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일본은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신도와 불교. 근데 이 불기를 선택하게 됐을 때는 천황이 부처님보다 앞서게 된다. 저는 이게 뭔가 앞으로 이건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쉽게 도장을 찍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여기 참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청담스님, 효봉스님이 이게 나중에 가봤더니 말이죠. 60년대에 이렇게 가봤더니 벌써 불기가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이 불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타너스님은 바뀐 불기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기로 하면 지금 올해가 몇 년이라고 3046년입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이 예를 들면 그게 제가 이제 이 불기 쓴 걸 나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말이죠. 응화 3001년을 썼고 그 다음에 금오대종사 이 비명에다가 3002년이라고 씁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23쪽, 24쪽에 전부 다 타너스님이 불기, 서장이라든지 화엄경 서문이라든지 주역, 도덕경, 그 다음에 청담스님, 춘성스님 이렇게 전부 다 불기를 해서 3000년 불기 쓰셨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을 비문이라든지 영원히 남을 책의 서문이라든지 하는 걸 3000년 불기로 다 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셨던 이유가 뭐냐? 스님은 말세론에 있어가지고 유교에는
여레메로 5500서다. 500년이 5번이니까 건강에 있듯이 여레메로 5500서다. 선정내고 해탈내고 선정내고 단문내고 탑사내고 투쟁내고다. 지금은 투쟁내고의 말굽식이다. 대방등 대직경에서. 그 다음에 유교의 그 소강전의 황급경세소에서도 말이죠. 사망오제 사망오패 이적금수다. 지금 금수운이다. 2000년부터는 이제 금수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29쪽 좀 가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일구의 정역에 보면 천지경이 280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원을 어떻게 보냐면 주나라의 공화원년을 기본으로 한 겁니다. 중국의 연대가 확실한 것으로는 주나라 때 주선왕이 즉위를 할 때 중간에 임금이 주려왕이 없어서 임금이 잠깐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대로 사마천의 사기에 연대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게 이 BC 말이죠. 841년 기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비나 한국의 선비나 현재의 정권 왕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화 기원을 써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841년이 그렇게 되면 주나라의 문왕 8개의 문왕의 기운이 보통 BC 11세기로 봅니다. 100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김일구 선생이 자기가 1881년에 서문을 쓸 때 새로운 역학이 나왔다. 문왕 8개를 대신하는 새로운 역학이 나왔다고 했을 때 BC 841년 기원을 써서 천지가 기울어진 지 2800년이 지났다. 이제 건곤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문왕 8개도 보면 건계와 공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역 8개에 보면 복희 8개처럼 남북에 정확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정역에서 핵심은 마지막은 건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발을 정자가 이루어지고 윤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세상이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밝혀놨는데 타너 스님은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입각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불기 3000년을 쓴 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요거 하나만 읽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있는 타너 스님 100주년 때 제가 탄학을 개창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때의 결론과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맹자의 절찬 가운데 관어여자 난이수요 유어 성인지문자 난이원이라는 말이 있다.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물은 물 같아 보이지 않고 성인의 문화에서 논의로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말은 말 같지 않다는 뜻이다. 타너 스님의 저술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다른 저작들이 시시해 보인다. 아마도 타너 스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다른 강의들이 시시해 보였을 것이다. 우리 한국의 20세기에는 허공을 모두 삼킨 타너라는 희귀한 대도인이 있었다. 대강백, 대학승, 대선사, 대종사, 교육가, 사상가, 철학자, 대도인 등등 그 어떤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인물이 바로 타너 스님이다.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더 깊은 경지가 자리 잡고 있고 아무리 넓게 보아도 더 넓은 경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곧 잡힐 듯 하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버거워서 포기하려 하면 다시 돌아서 보게 되는 그런 도인이 바로 타너 스님입니다. 한국인 가운데 한국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한국을 제대로 아는 이도 없다. 이제 인재선세의 무례고라하는 일갈처럼 더 이상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젠 타너를 연구할 때가 되었다. 21세기에는 유사일에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한번 도래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언설에 대해 국수주의니 잘못된 민족주의니 하는 비판을 하는 이도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어찌할 것인가. 시절 이래니 도래하고 있는 것을 말이다. 천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운이 돌고 도는 것이다. 지금은 조그만 나라인 몽고마저도 대제국을 건설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조그마한 반도국인 이탈리아도 대로마 제국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이 있었고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거대 국가였던 적이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마저도 러시아, 중국, 한국을 모두 삼키고 태평양을 향해 미국의 하와이까지 진출하고자 할 때가 있었으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세상의 기운은 돌고 돈다. 과연 이 백두대간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이렇게 작은 소국의 운명으로만 지속되리라 보는가. 역학의 대가들, 숙명통의 도인들은 21세기의 한국의 정신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간방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수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절이니 도래했을 때 한국인의 정신이 순수하고 고두며 의롭고 지혜로워서 모든 법계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 도래한 기운을 사용하고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이 이 지구촌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가 온다면 타너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찬란한 가르침의 마음의 사상우회로 유불선의 신성수련으로 참선과 간경의 겸수로 지구인 전체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어야만 하겠다.
이제 탄학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 탄화 대종사 지금은 106주기입니다. 106주기를 맞아 스님의 추모하는 뜻깊은 이 법연의 자리에서 감히 발언하며 제안하는 바이니 21세기 한국학을 선도할 탄학을 하루속히 출범시키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불구하고 제가 좀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셨고요. 탄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음과 정력의 유화, 통이라고 하는 관점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 논지에 대해서 김원영 선생님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다시 한번 제1회 탄학술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누군가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셨지만 사실 당연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연구를 정리해 주셨고 또 앞으로 탄화하기 나아갈 길까지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탄화하기 연구 과제와 관련된 발표 내용 모두가 구구절절 다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라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논평자의 의무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한국학, 탄화하기 나아가야 할 한국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탄화학이 국학에 머물지 않고 21세기 한국 정신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영문자료 확산 등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탄화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공동체적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탄화학이 한국학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나왔는데요. 한국학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정의가 내려질 게 없다. 정의를 내리니까 그만큼 한국학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인문사회 자연과학으로 분야의 통합적 연구, 그다음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한국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 거는 다 한국학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외국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한국에 전혀 관계없는 걸 연구하면 그건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보통 한국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은 어떠냐? 시놀로지라고 하는 중국학은요. 중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학의 연구를 한국학의 연구를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퇴계학회가 있고 국제 원효학회가 있습니다. 국제 원효학회에서 영문으로 원효 스님 책을 다 발간을 했고 이 국제 그 퇴계학회 말이죠. 카톤이라는 워싱턴 대학 교수가 성학 10도를 다 영어로 번역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일단 타너 스님의 학문이 일단은 타너 스님의 텍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해 놓은 걸로만은 부족하고 스님의 강의해 놓으셨던 모든 DB 작업이 정보화돼 가지고 스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의해 놓으신 걸 일단 책으로 빨리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야 이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타너 스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계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많은 한국학의 영역에 있는 많은 연구 대상자만큼이나 타너 스님은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학의 영역으로 일단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고 한국학 연구를 타너 스님 연구를 해야 되겠다. 타너 스님 책들은 전부 그냥 기본 교재로 보고 있지만 번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말씀하셔서 영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타너 스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강설 전집이 빨리 많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어져서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타너 스님을 연구하게 되고 보편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타너 스님의 특수한 사상이 뭐냐까지 하게 된다면 탄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인 거군요. 오늘 종합토론회였기 때문에 딱 한 주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청년들에서 없으시면 아니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문광선님과 토론을 해주신 김원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